나는 내가 이순신이고 싶지 않고 이순신을 쓰고 싶어. 이순신, 삼순신, 사순신 뽑으면 되죠? 죄송합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지난 토요일날 제가 살짝 다시 들어봐도 뭔가 제가 자가 게임즈 하면서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이상하게 이번엔 좀 약간 어렸을 때 그 이불킥하는 추억을 좀 들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왜요? 어떤 게임이 그렇게 아니 부끄러웠길래? 그러니까 전체 다 굉장히 내가 열심히 했던 게임이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뭔가 애국심 마케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하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네. 그거에 그만큼 게임성을 살리면 좋아요. 임진록 마지막에 얘기했던 임진록처럼. 네네. 근데 미처 그러지 못한 게임이 많은 게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치 그 김치맨 RPG 알아요? 그건 또 뭐야? 알아요. 김치맨 RPG. 왜 다 아는 거야? 너뭐 이렇게 너 자가 발전할 그게 아직 안 되나 봐. 아우, 자가 게임즈만큼은 아직 아망드가 많이 부족하네요. 진짜 김- 충격 김치맨 RPG는 오래되지 않았어. 그리고 김치맨 RPG는 국가대상 받았어. 충격적이네요.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좀 충격 먹었잖아요. 네. 좀 약간 이렇게 묘하게 좀 뭐랄까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는지.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 2부로 넘어와서 좀 덤덤한 마음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아, 이분은 안 부끄러운 게임인가 보죠? 부끄러운데 조금 뭐랄까 덜 부끄러워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좀 덜 부끄러워요. 뭔 상관이야? 명분이 있다. 약간 명분이 그 있다. 뭐랄까 열심히 했는데 망했다. 크게 박혀진 샤넬 로고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네, 부끄럽지만 알겠습니다. 네. 비싼 건 사실이니까요. 네. 일단 1부 마지막에 저희가 임진록을 얘기하면서 네. HQ 팀이라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김태곤 사단이 이제 임진록이라는 걸 딱 내놔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게임 잡지에서도 이거다. 이걸 봐라. 이거야말로 한국형 전략 시뮬레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KRTS. 그렇죠. KRTS. 근데 이제 또 그게 96년도였는데 네. 그 직전에 95년도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충무공전이라는 걸 트리거 소프트와 네. HQ 팀이 함께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트리거 소프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대학생 4명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HQ 다운이라는 회사야 이러면서 이제 와서 그거를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같이 게임을 만들었어요. 네. 네. 나름의 성공을 거뒀고 시간이 지났는데 순식간에 이 HQ 팀이라는 곳이 커져서 본인들을 뛰어넘는 어떤 게임을 갖고 옵니다. 임진록이라는 거.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본인들은 기존부터 게임 제작사였는데. 네. 그래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이번엔 그 트리거 소프트도 네. 마찬가지로 그런 KRTS를 하나 갖고 옵니다. 뭔가요? 장보고전입니다. 이거 네. KBS 사극 보고 만든 거. 그 다 최수종 나오나요? 아니 그래서 차마 네. 계속 이걸 쭉 나열해 나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주라기 원시를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은 주몽인가요? 아무튼 장보고전입니다. 장보고전은 저 굉장히 어렸을 때 임진록 한창 하다가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전을 또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장보고전은 근데 장보고는 이미 바다에서 활동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싸우죠? 이제 해전이 컨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록은 이제 컨셉이 명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HQ 팀이라는 곳이 그 뭔가 이게 그 지적재산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순신전과 난중일기가 있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뭔가 그걸 가지고 누가 건들면 안 되는 성역처럼 돼버린 거야. 아 네. 누구도 이거로 소재로 게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약간 만들 거면 임진록보단 잘 만들어야 돼. 독이 든 성배 같은 거지. 괜히 또 만들었다가 뭔가 비교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싫었는지 장보고전을 하면서 해상의 컨셉을 맞춥니다. 이제 장보고전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 이 통일신라 앞바다에 뭔가 가상의 신비의 섬이 떠오른다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 그래요? 있어요. 이거 또 진짜 시나리오가 아니야. 이거는 왜죠? 아틀란티스인가요? 왜냐면 이제 또 장보전 갖고 오자니 본인들이 요소를 넣고 싶었는데 거기에 너무 판타지스러운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중일이 거기 섬을 차지하려고 싸운다는 아, 가상의 중국도 시나리오.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고 나오진 않고 중국? 장보고가 지었던 그거 뭐야? 청해진. 청해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라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나라가 그때 있었는데 네. 당나라라고 안 나오고 당대 도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어떤 도적 집단이라고 나오는 거죠. 당나라의 나쁜 사람들 네, 뭐 무리. 그런 걸로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청해진
뭐 사무라이, 당대 도적 이렇게 네. 세 파벌이 네. 그 섬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흥미진진해. 그리고 또 실존 인물인 뭐 장보고나 뭐 당나라에 이제 이사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런 실존 인물들이 나와요. 일본에도 이제 실존 인물들이 나오고. 네. 그래서 실존 인물들이 영웅처럼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존 인물의 등장에서 이제 판타지 요소가 적절하게 가미가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게임이에요. 실제로 또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고요. 네네. 특히 이 전까지의 RTS들은 지금은 당연한 요소인데 이제 게임성이 좀 스피드감이 있어야지 서로 약간 긴장을 하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아까 충무공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요일 날 얘기해드렸던 유닛을 한 명 뽑으려면 무기를 따로 만들고 유닛도 훈련시키고 두 개를 합쳐야지 나와요. 그렇죠. 흐름이 굉장히 느렸어요. 왜냐면은 그런 개발을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인지 좀 흐름이 느렸는데 장보고전부터는 이제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유닛도 빨리 나오고 유닛도 빨리 죽고 이동도 빠르고 뭐 이런 네. 게임들이었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임진로처럼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제시하지 못했고 워크래프트 2에서 또 많은 요소들을 발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것들, 메뉴의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면 워크래프트랑 비슷한 구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이나 유닛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스러운 것들을 넣었고 네. 좀 참신한 도전을 또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참신한 도전이 또 어떤 게 있었냐? 라고 한다면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던 충무공전의 그 무기를 쥐어주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기 업글 시스템이라는 걸 넣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닛을 뽑으면 유닛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요즘 뭐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 보면 어디 연구소에서 연구하면 알아서 애들이 공격력이 세지잖아요. 에볼루션 컴플리트. 정확합니다. 네. 근데 그것과는 약간 다르게 무기 연구소라는 곳을 짓고 네. 학자라는 걸 뽑을 수가 있어요. 학자를 뽑아서 무기 연구소에 딱 집어넣으면 네. 그때부터 학자가 무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뭘 그냥 딱 누른다고 되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네. 아 그러면은 이제 용납할 수 없. 참신한 시스템이 아니야. 그거는. 그 학자를 꼭 뽑아서 거기다가 학교에 넣어야 돼. 보낸다거나 어. 뭐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되는군요.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뭐죠? 학자가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이제 그때부터도 그 어딘가 여러분들의 그 몇 년 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구실 같은 거지 뭐. 퇴근을 못하는 대학원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죠. 그 뭔가 그 퇴직을 허하지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렇지. 잘못된 선택을 그래서 한 거지. 무기 연구소에다가 학자를 넣으면 무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네. 학자를 한 명 넣을 때 무기가 한 칸 떠요. 근데 이게 그 칸이 8칸까지 있어요. 그래서 8명을 넣으면 8개가 쭈루룩 떠요. 근데 그 순서대로만 뜨거든요. 그럼 8개를 다 안 하면 이후 거를 다시 이제 밀려서 칸이 오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칸이 8칸이 있는데 학자를 8명이 넣으면 8칸이 이렇게 떠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하나씩 누르면 이제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내가 8번째 있는 것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한 칸이 사라지고 한 개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다 하고 싶으면 얘들 다 눌러야지만 선입 선출 시스템. 선출 시스템인 거죠. 네네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칼, 뭐 방패 이런 게 순차적으로 돌면서 나와요. 네. 그 카드 뽑기처럼. 근데 8개를 했는데 내가 나중에 제일 좋은 칼을 하고 싶어. 근데 칼이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 네네. 그럼 계속 학자를 넣어보는 거야 거기다가. 근데 복불복으로 하는 거네요? 어느 순간 업그레이드가 다 되고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학자를 넣으면 업그레이드가 안 떠요. 그럼 끝난 거야. 그럼 그냥 학자만 소비하고. 학자는 없어지면 못 나와요. 학자는 거기 들어가면. 그럼 뭐 하고 있을까? 학자를 너무 이렇게 약간 막 다루는 폄하하는 거 막 그런 다루잖아.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돌이를 좀 달아놓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네. 사대부 중심 아닙니까 원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참신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그 전에 충무공천처럼 이제 유닛에 쥐어주는 개념은 아니었고 네. 유닛을 뽑는 곳에다가 무기를 끼워 놓으면 다음부터 나오는 유닛이 그걸 차고 나와요. 그런 제도였어요. 약간 순하죠. 그 발전했습니다.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웨이포인트 찍어놓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상하다. 이상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왜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가 나오면서 네. 이 유닛에 제한을 둬야지 전략이 공평해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유닛 제한을 뒀는데 또 인구수 제한 두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닛을 뽑아놓으면 그 자원이 이제 금이랑 식량이 있는데 식량이 유닛 수만큼 게임 시간 하루에 한 번씩 소진이 됩니다. 아, 차 먹는구나. 그래서 유닛마다 많이 먹는 놈이 있고 조금 먹는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닛이 뭐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데 식량이 100명분이 안 돼. 그러면 피가 한 번씩 달아. 죽는 거야? 그냥 피가 0이 되면 죽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겠네요. 많이 먹는 애를 뺄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뭐 좀 적게 먹는 애를 많이 넣을 것인가? 어떻게 빼? 죽여? 아니 사실은 근데 아까 말했듯이 게임성이 굉장히 조악하지만 스피드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쟁을 내보내면 그냥 됩니다.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전쟁을 내보내면 되는 거죠. 너 가서 한번 싸우고 와. 이러면 너는 네. 차출되었다. 왜 살아왔냐? 자네는 너무 많이 먹어서 차출되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뭡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장보고전을 진짜 열심히 하면서 좀 참신했다고 느꼈던 시스템, 네. 제일 참신했다고 느꼈던 시스템은 세 개 진영 모두 아까 말했던 세 개 진영 모두 홀령비랑 뼈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홀령비라는 거하고 그걸 뼈탑을 지으면 지을 어떻게 수가 되죠? 있어요. 일단 그걸 짓든 안 짓든 유닛이 생체 유닛이 죽으면 생체 유닛이 아닌 뭐 화차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생체 유닛이 죽으면 영혼이랑 뼈가 생성이 돼요. 이거 있을 왜? 이게 왜 저래? 절대 서방에 있는 전략 시뮬레이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요소예요. 아니야 가능해 시체가 나오는 거지 결국에. 아니 그렇지만 이제 서양에 있는 그 전략 시뮬레이션에선 영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어. 그러죠.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영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딱 유닛이 죽잖아요. 그럼 죽음과 동시에 뭔가 이렇게 하얀 그 실제 우리 고스트 같은 게 이런 소리가 나면서 이제 올라가요. 이해돼? 네. 상상돼? 네, 상상이 너무 돼요. 탈출이다. 그리고 유닛이 죽으면 그 유닛이 죽은 자리에 뼈가 이렇게 X자로 하나가 나와요. 네. 근데 뼈는 한 어떤 유닛이 죽든 한 개만 나옵니다. 네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영혼과 뼈가 나오는데 홀령비를 지으면 아군의 영혼이 어디서 죽든지 맵 어디서 죽든지 홀령비로 이렇게 와요. 홀령비에 계속 들어옵니다. 네네. 그럼 만화처럼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이제 좀 특수 기능을 쓸 수 있었고 뼈는 일꾼을 보내서 그걸 캐라고 하면은 수집해 오는 일꾼이 거예요? 이렇게 캐요 뼈를. 그리고 뼈를 들고서 와요. 그 뼈에 홀령탑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뼈탑에다가 이제 넣으면은 각 종족별로 특수 제일 강한 유닛인 이제 청해진 같은 경우에는 백호를 뽑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대도적 같은 경우에 비호를 용을 뽑을 수 있었어요. 오. 중국이니까 용이죠. 네. 왠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바다 거북이를 뽑을 수가 있었어요. 바다 사람들이니까. 바다 거북인데 바다를 가지 못해요, 걔는.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셌습니다. 거북선도 네. 없잖아 근데. 아 그러네요. 네. 바다 거북이가 굉장히 귀여웠던 기억이 있고요. 네. 문제는 이 홀령비였어요. 우리나라 왜 요즘 전략 시뮬레이션 보면 내가 어딘가에 가서 이걸 하고 정찰도 보내고 가서 이제 쳐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막 이런 전략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홀령비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쌓이면 4가지 스킬을 쓸 수 있었는데 주로 쓰는 스킬이 이제 동물을 풀어놓는 게 있었고요. 중립 동물들이 막 호랑이랑 곰 같은 게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우박을 떨어뜨리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맵 어디에든지 맵을 밝히지 않아도 거기다 그걸 쓸 수가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적군이 있을 거야라는 있을 것 같아요. 데다가 깜깜이로 그냥 쏘는 거. 그냥 이제 그러면은 동물을 걷다 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동물이 이제 굉장히 포악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좀 충격적인 그게 있었어서 문제는 이걸 인공지능도 쓴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면 즐겁지만 이제 가끔 당하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본진이 공격을 당하고 있단다. 그럼 이건 이제 수송 그런 드랍십 같은 개념이 없었거든요. 네. 내가 잘 방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공격을 당하지?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사자랑 곰이 날뛰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러면 게임적인 내용에서는 조금 떨어지겠죠. 게임성 재미에서. 자체가 이제 좀 부족한 거고. 근데 이게 재미에서는. 그렇게 돼서 사람이 죽으면 그 홀령비가 들어가서 여기서도 동물 풀고 또 다시 죽고 또 네. 동물 풀고. 그렇지. 아니 근데 이제 아군의 홀령만 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군이 죽으면 우리 홀령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아서 뭐 하겠어? 홀령 너도 동물- 맛봐라. 네, 그런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다시 돌아와서 이게 식량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 보릿고개가 오면 유닛을 또 마냥 전쟁에 내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였는지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유닛이 죽어요. 아군을 죽일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아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자폭 시스템을 넣었구나. 자폭이라기보다는 그냥 삭제지. 네, 이렇게 네. 내가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유닛이 죽어요. 네. 근데 그럼 그 유닛도 뼈랑 유닛도 나와요? 뼈가 그게 나와요. 그게 뭐야? 그럼 나중에 게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이겠네. 그럼 이제 제일 저렴한 일꾼을 많이 만들어서 아니 네. 일꾼을 한 30마리 만들어서 네. 다 드래그를 한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홀령이 뼈랑 나와. 잔뜩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게임을 자꾸 진행하는 그러면 거죠. 결국은 그 뭐라고요? 성황강? 네, 아니 홀령비. 홀령비. 네. 홀령비가 제일 중요한 게임. 홀령비를 많이.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장보고전이야? 장보고가 나와요. 그냥 딕테이터잖아. 장보고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죽이는 거 왜 그렇게 아닙니까? 무시합니까? 아니 그런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너무 주술적 성격을 이렇게 강하게 그렇습니다.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크래프트 2에 이제 동양 스킨을 그냥 입힌 게임이. 워크래프트는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묻어가려고 그러지 마. 당시에 그 매우 신선한 좀 게임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신선하긴 하네요. 신선하긴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걸 넣어야 돼 이런 강박관념이 막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밸런싱에는 좀 실패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밸런스가 본인들은 많이 맞췄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이 그 전까지의 종족들이 다 두 개였던 이유는
이 양 종족의 밸런스를 맞추기 힘들었기 때문에 뭐 워크래프트든 커맨드 앤 컨커든 다 종족을 2개 뒀던 거였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종족 두 개인 게임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그의 드론이 있고 테란의 SCV가 있다면 이 두 개가 보통은 서로 미러전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50이면 얘도 50이야. 그러니까 서로 약간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유닛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 개면 마주보는 걸 세 개 만들어야 되고 약간 예를 들어서 얘는 이 일꾼은 15인데 체력이 얘는 약간 다른 걸 더 세니까 13 한다. 그치. 이러는 순간 밸런스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위바위보처럼 돌아가잖아요. 무조건 다 이기는 애는 없어. 그러니까요. 서로 상관관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뭐 잠깐 기술적인 걸로 돌아오자면 제가 연도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임진록 저희가 일부 마지막에 했던 임진록이 97년도에 발매된 게임이에요. 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가 98년도에 발매가 됐어요. 스타크래프트도 빠르구나. 그리고 장보고전이 98년도에 발매가 됐어요. 어이고. 근데 장보고전은 스타크래프트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장보고전이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한데? 근데 스타크래프트가 나오면서 싹 사라졌어요. 묻혀버렸구나. 왜냐면 장보고전도 세 종족이었고 스타크래프트도 세 개의 종족이었는데 스타크래프트가 흥행할 수 있었던 건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뭐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그 세 개의 종족의 밸런스를 위해서 계속 뭘 약하게 만들었다 세게 만들었다 패치가 계속 나오더라고. 밸런스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거에 대한 20년이 넘는 공을 들여도 못 맞추는 밸런스인데 이제 섣부르게 세 개의 이제 진영을 만들면서 당연히 밸런스가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그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캐릭터가 160개가 나오냐? 어떻게 보면 종족이 160개인 건데 셈이지. 그게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가 OP다, 오버파워다, OP다 뭐 아니면 좀 떨어지는 캐릭터다 이게 있지만 아무튼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97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임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박수 쳐줄만 하지만 홀령비가 너무 셌던 게 아닌가. 97년도에 임진록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아망드가 얘기해준 대로 그 양쪽에 미러링을 해서 사실상 유닛이 거의 똑같아요. 스킨만 다른 똑같은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러면. 뭔가 이제 만져보는 재미나 뭐 액션성이 좀 달라서 난 이 종족기 재밌어 이렇게 즐기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두 개의 유닛은 똑같아야 되지만 겨우 밸런스가 맞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보고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다 보니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장보고전이 세상에 트리거 소프트 그 전에 이제 HQ 팀과 함께했던 트리거 소프트가 이제 충무공 이순신을 버리고 장보고를 선택해서 장보고전 갖고 왔다. 그 잡지 광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스타크래프트가 나오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번 특집인 국내 RTS와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국내 게임 아닙니까? 스타크래프트 이제 우리 장기 게임, 같은 거죠. 우리나라 전통 게임이에요. 순수 전통 게임이 되어버렸죠.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접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98년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나오는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초고속 인터넷, 그러니까 모뎀이 아니라 뭐 광통신을 쓰기 시작하는 ADSL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인터넷 사업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스타크래프트가 딱 겹치면서 이제 실시간 전략 붐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그런 장르가 있었다라는 거였지만 좀 매니악했고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인해서 너도 나도 스타크래프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98년에는 아마 동축 케이블로 했을 겁니다. 광통신은 그 이후고요. 2002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축 케이블은 TV선 같은 거 그렇죠. 케이블 TV 같은 걸 이용했던 거죠. 그걸 해서 이제 인터넷 속도를 즐기는.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PC 통신이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너 집에 오늘 가서 접속해. 이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날 잡고 모뎀으로 돈 쓸 생각하고 돈 쓸 생각하던지 아니면 뭐 우리 집 놀러 와, 우리 집 컴퓨터 2대야. 뭐 이런 식으로 IPX로 아니면 노트북을 들고 가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PC방도 생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PC방이 많이 생긴 거죠? 맞아요. 그래서 PC방 중에 저그 테마를 한 사이버리아 PC방 이런 거 있었어요. 외계인인데 저그. 근데 들어보네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98년, 99년 이렇게 2000년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에일리언 같은 느낌의 노래방도 있었고 에일리언 PC 노래방 있었고. 왠지 알아요? 세기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퉁치지 마. 외계인이 쳐들어온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퉁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2020년 우리는 아직 멀쩡히 커피를 400번 젓고 있습니다. 아무튼 돌아올까요?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을 다 이렇게 집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게임 제작사들도 알았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서로 경쟁하는 거에 열광이구나. 네. 그 전까지는 사실 고속 인터넷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 워크래프트 2나 뭐 이런 게 멀티를 지원했어도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했던 거고,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무료로 또 배틀넷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배틀넷을 풀면서 아, 이런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아까 저희가 수요일날 초창기에 말했던 피지컬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머리도 써야 되고 뭐 동체 시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임 장르가 먹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e스포츠라는 것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방금 전에 장보고전을 만들었던 이 트리거 소프트가 네. 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치, 스타크래프트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한 발 먼저 종족을 3개를 만들었는데 스타크래프트가 우리도 저거 종족을 해봤어. 3개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 다른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렇죠. 그냥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왔겠죠. 내가 해봤는데 이제, 이게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또 아까 말했듯이 그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IP가 이제 HQ팀에 가면서 좀 조심스러웠지 않습니까? 네. 네. 하지만 트리거 소프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도 못 만들 게 없는 게 충무공전 1은 우리가 만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충무공전 2를 출시를 합니다. 충무공전. 근데 이 전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뭔가 마땅히 뭔가 전에 그 전략 시뮬레이션이 전이에요. 네. 그 무슨 춘향전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 1999년 세기말이죠. 진짜 네. 바야흐로 세기말에 이 충무공전 2를 트리거 소프트가 갖고 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HQ 팀을 떼요. 왜냐면 이미 철수를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HQ 팀은 임진록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무공전 2가 출시가 됩니다. 근데 충무공전 2는 또 97년도, 9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워크래프트, 커맨드 앤 컨커 이 시장에 하나의 대두를 던진 전략 시뮬레이션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가 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다는 일단 의미가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전까지 있던 뭔가 유닛을 제한하고 전략에 뭐 약간 머리를 써야 되고 이런 걸 버리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는 전 세계 국가들을 다 얹어 놓은 다음에 유닛 제한도 없고 그냥 유닛을 얼마든 많이 뽑든 네 컴퓨터가 허락하면 다 뽑아. 이런 식의 약간 새로운 방식의 전략을 제안했기 때문에 네. 좀 약간 파장이 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충무공전 2는 또 이걸 이제 보고 탑습을 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발매한 충무공전 2가 거의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의 카피 같은 느낌이 돼버립니다. 아, 근데 제가 보기엔 반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랄까 자기 서방만의 문화를 이렇게 가지고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이 많이 없었잖아. 네네네, 그렇죠. 근데 우린 있었잖아. 아,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가 이제 그걸 보고 넣은 거다. 그쵸. 로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다 넣기 시작을 한 거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게임계가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하면 자꾸 생각나는 게 그 예전에 방송에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되게 친하게 지내던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형 제가 무슨 게임을 살까요? 이렇게 했더니 형이 스타크래프트를 사라. 많이 하니까. 근데 또 옆에 있던 형은 네. 아니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를 사라. 네네네. 두 개가 나와서 그러면 내가 가서 스타크래프트가 있으면 스타크래프트 사고 네네네. 없으면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를 사올게요. 네. 그래서 게임샵에 갔어요. 아빠랑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사듯이. 네, 왜냐면 아빠가 생일 선물로 게임 CD 사준다 했거든. 진짜?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네. 갔는데 스타크래프트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생각을 못했어. 왜 저 게임이 없을까? 재미가 팔렸으니까. 있기 때문에 다 팔렸으니까 없겠지. 그래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를 사왔어요. 아이고. 왜 남아 있었을까? 근데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인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노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나무를 캐서 뭐 유닛을 만들고 맞아요. 이렇게 전형적인 RTS인데 네. 계속 뭔가 그냥 뚝뚝뚝뚝 하고 내가 생각한 그런 게임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감성이 좀 문제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감성이 들어갔는지 약간 그 게임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어플리케이션 같은 느낌이 시뮬레이션 강했어요. 게임 그러니까 맞아요. 말 그대로 공부하는 거. RTS가 아니고 그냥 그 시뮬레이션 있죠. 맞아요. 그냥 뭐 현실을 그냥 노동하고 있는 느낌. 돌을 캐려면 돌이 진짜 캐는데 오래 걸려. 네. 그래서 뭐 약간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를 많이 참조해서 충무공전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이것도 제한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에 있는 장점들과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장점들 다 갖고 와서 굉장히 수작이 될 뻔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속도감도 엄청나게 빠르고 네. 유닛 수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좀 스타크래프트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요소들, 뭔가 이제 좀 전략이 너무 어려워지고 네. 고인물 게임이 돼가는 거에 대체해서 머리 안 쓰고 그냥 유닛 많이 만들고 그냥 다 힘으로 물량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거기다가 뭐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격 속도와 공격력이 유닛들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동 속도도 빨라요.
근데 모든 것들의 체력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소모전이 빨리 이루어지고 너무 게임 빨리 자체가 녹겠지. 빨리빨리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감성에 딱 맞는 빨리빨리 스겜. 이런 컨셉을 줘가지고 네. 굉장히 좀 재밌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왜 성공을 못했냐? 문제는 이제 버그인데 뭔가 그 뭐 어른의 사정이었는지 혹은 뭐 투자금의 문제였는지 꼭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게임이 오픈된 것처럼 이제 버그가 너무 많은 채로 게임이 오픈이 된 거예요. 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이쪽에서도 스타크래프트를 의식을 해서 멀티플레이를 좀 힘을 실어요. 갖고 이제 뭐 배틀넷 비슷한 것도 내놓고, 갖고 PC방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PC방에 막 마케팅을 합니다. PC방에서 앉아서 8명이서 이제 또 스타크래프트 대신에 이거 새로 나왔다는데 해보자. 이건 이제 뭐 이순신 이야기랜다. 이제 서로 딱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게임을 딱 시작을 하면 이제 5432라고 딱 게임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셋이 멀티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 게임이 시작이 되면 각자의 싱글 게임을 하게 돼요. 싱글 게임이 들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린 멀티플레이로 해서 방을 만들어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같이 한 방에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근데 각자의 게임이 그냥 시작이 된다고. 각자의 어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용자가 아니라 AI가 붙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버그인 거지. 최종 결론은 내가 이긴 그 점수로 하는 거예요? 아니 버그인 거지. 버그인 거야. 그럼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딱 게임 시작했어. 그럼 상대방들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처음 전략 몰라 서로 그럼. 모르고 막 해. 그래서 보는데 야야야 지금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우리 그때 이제 꼬꼬마 때 5분 러시 10분 러시 하기로 했잖아요. 야 5분 안 됐는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 무슨 소리야? 아직 안 갔는데 상대방 거 화면을 봐보면 내가 아닌 거지. 다 인공지능이었던 거지. 같이 하고 있던 게. 근데 이게 엄청 심각한 버그잖아요. 그렇죠. 멀티플레이어를 할 건데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 거야. 네네네. 들어온지도 모르잖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추후에 이걸 빨리 잡으려고, 이게 돈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PC방에서 이걸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차례 패치를 해요. 제가 출시하고 나서. 네. 근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멀티플레이가 없는 게임이 돼버렸습니다. 아직도 못 한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누구도 신경을 안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슬프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고 싱글 게임을 해보면 충분히 성공도가 높은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90년도 후반부에 우리나라 게임 제작사들이 약간 특징이었어요. 제가 기억에도 90년도 후반부에 산 게임들은 다들 약간 버그가 많아서 뭐 좀 유명했던 게임들도 다 버그 때문에 약간 몸살을 겪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근데 그거에 약간 끝판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에요. 충무공전 2는 제 기억에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멀티를 하려고 했는데 멀티를 한 번도 못 해봤던 그런 게임이었고. 윤 실장은 근데 멀티할 일이 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멀티할 일 없잖아요. PC방의 영웅이었지 거의. PC방. 누구 혼자서? PC방 알바도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PC방. 충무공전은 그럼 실패한 그렇습니다. 게임으로 사실 게임 보는 게 맞겠죠? 자체의 싱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네. 또 성우들도 대거 진입이 돼서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역사 시뮬레이션으로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대실패.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이 노렸던, 그리고 그 99년도에 이 우리나라 시장이 원했던 멀티플레이 시장을 선점을 못해서 금전적으로 실패를 해버린.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충무공전 개발진들이 분명히 스타크래프트 보고 야 우리 기술은 되는데 다른 게 부족해. 맞아. 라고 그렇게 해놓고 생각했겠지. 이번엔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걸 스스로 경험해버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는 이제 트리거 소프트가 이걸 만들었던 트리거 소프트가 굉장히 참신한 게임들을 몇 개 더 만들긴 해요. 뭐요? 전략 시뮬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말해드려요? 아니에요. 뭐 됐어. 보스 1999 뭐 이런 것들을 그걸 만드는 게 거기에요? 그걸 안다고? 보스 1999 몰라? 몰라요. 조직 폭력배를 경영하는 게임이었어요. 왜 실패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런 참신한 시도들을 하다가 뭐 보스 1999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정부의 철퇴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그쵸. 네, 이제 범죄의 전쟁하던 시절이었는데. 국산 GTA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 막 담그고 이런 게임이었는데 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회사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담궈져 버렸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IP였던 충무공전이라는 거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충무공이라는 그 이미지를 너무 막갖다 쓴 것 같다. 왜냐면 이순신 나와요. 그래서 나와요. 거기서. 이순신을 여러 명 뽑아? 이순신이 영웅 캐릭터인 거지. 이순신이 얘기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순신인 거잖아. 그런 셈이지. 나는 내가 이순신이고 싶지 않고 이순신을 쓰고 싶어. 이순신, 삼순신, 사순신 뭐 되죠? 죄송합니다. 자가발전이 이런 방송이 아닌데 네. 제가 이상한 방송을 하고 있는 뭐 이런 방송이야. 네. 일단
99년도가 그랬어요. 네. 세기말에서 이제 여전히 어떤 게임들이 나왔지만 네. 스타크래프트의 야성을 좀 무너뜨리기 힘들었고 네.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98년도 그리고 99년도에 브루드워까지 나이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 끝- PC방을 끝냈지. 다 그냥 씹어 먹어버립니다. 먹죠. 네. 네. 그때쯤 사실 오늘 이걸 갖고 올까 말까 했던 것 중에 제가 실시간 전략 시뮬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실시간 전략 시뮬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게임 잡지도 진짜 열심히 읽던 시절이었고 그때 눈물의 스타카피 3대장이라고 제가 불러보고 싶은 스타크래프트를 카피했던 게임 3개가 있어요. 네. 네.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딱 키자마자 스타크래프트네. 나는 어느 정도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 보통 키면 네. 세 명이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똑같아. 그게 이제 아트록스, 아마게돈, 임팩트 오브 파워 이렇게 3개거든요. 혹시 해보신 게임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게돈 해본 것 같아요. 아마게돈은 근데 뭐지? 아마게돈이 그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예요. 음. 그거를 이제 막 총 게임으로도 만들고 뭐 RTS로도 만들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이제 K 콘텐츠를 강화시킨다고 해가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게임 대상도 받았습니다. 아마게돈 같은 경우에는. 아마게돈은 해본 건지 아니면 잡지에서 본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리고 저도 당시에 알고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유행을 하면서 온게임넷 뭐 이제 뭐 게임 채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다가 제휴를 맺어서 아마게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리그를 한번 열기도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심지어는 TV에서 틀어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스타크래프트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욕을 먹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는 이런 게임들 보면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잘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즐겨하지도 않고. 네. 근데 어릴 때 몇 번 해본 게 전부긴 한데 네. 그때 해서 이겼어. 그럼 되게 좋아. 기분이 좋지. 또 하고 싶어. 음. 한 번 더, 한 번 더 이러는데 아마게돈이나 네. 그 임팩트 오브 파워, 네, 이런 거 해봤을 때 아트록스. 내가 이겼어요. 음. 그럼 되게 우울해져. 그 게임을 끄고 싶어. 왜 그래? 모르겠어. 이거 왠지 알아요? 왜 그래? 그 게임성이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소스 코드로 갖고 온 게 아닐 거예요. 그냥 보고 따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까 말했던 밸런스에 대한 개념, 그게 미묘하게 달랐겠죠. 그렇죠. 이 밸런스에 대한 건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 발전을 하면서 어떤 학계에서도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게임성을 어떻게 두각시킬 수 있는가. 네. FPS 총 쏘는 장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FPS 간의 그런 어떤 다이나믹함이나 그런 약간 박진감 네. 이런 거에 게임성을 둔다면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에선 제일 중요한 게 밸런스라고 봐요. 밸런스가 무너지면 실제 게이머가 게임 만족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겼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 장보고전에서 사람 죽여가지고 홀렁비로 그거 때려 부셔서 그래, 이겨도 치트키 같아. 재미가 없잖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못한 거죠. 카피 게임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게임성을 인정을 많이 못 받고 네.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집니다. 음.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다 2000년, 2001년 이 사이에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때쯤 한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때쯤에 뭐 삼국지 천명 2 뭐 이런 게임들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전략 시뮬레이션을 만들던 시절이었어요. PC방 들어가면 대박이다 이래가지고 했던 게임들이 있었고 전부 다 뭐 흥행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후죽순 막 범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략 시뮬레이션이. 근데 이제 1부 마지막에도 임진록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던 걸 보여줬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 HQ 팀이 이렇게 무너질 수 없죠. 2000년에 우후죽순 게임이 범람하던 시절에 임진록 2를 가져옵니다.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뉴 밀레니엄 시대에 유일하게 좀 성공한 전략 시뮬레이션, 한국식 전략 시뮬레이션 또 한 번 더 이제 한타를 날려요. 임진록은 그러면 두 개를 다 성공시킨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임진록 같은 경우에 원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좀 이제 본인들의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단조로운 맛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그 재미까지도 노릴 수 있는 요소들로 해서 이 2002년도에 우리가 워크래프트 3가 나와요. 그래요? 네, 2002년도 게임이에요. 네. 근데 워크래프트 3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의 없던 영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게임이 약간 다르게 판도를 영웅을 잘 키우면 게임을 가져갈 수 있는 걸 했는데 2000년도 임진록 2가 이 영웅 개념을 완벽하게 먼저 제시를 합니다. 네. 똑같이. 네. 이게 되게 좀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순신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순신을 조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치. 이순신과 뭐 관련된 유성룡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영웅들을 캐릭터로 조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영웅 개념이 도입이 돼서 영웅을 등용을 할 수도 있고 등용을 하면 실제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와 다른 캐릭터들이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아까 말했듯이 뭐 일단 워크래프트에서 제시됐던 아이템 개념 그리고 유닛의 레벨업 개념 그리고 유닛의 스킬 개념 오우라 개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게임의 판도를 다르게 갖고 가고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성우진들 중에 꽤 그런 아까 말했던 뭐 주몽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유명 성우들이 다 들어와서 영웅을 뽑으면 실제로 그 영웅 뭔가 목소리로 이렇게 막 맞아. 내가 등장했어 하고 혹은 뭐 이제 걔가 전쟁을 하고 있다가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니까 걔가 전투를 하고 있는 애를 안 볼 때도 있잖아요. 네. 안 볼 때 막 걔가 소리를 질러요. 힘들다 지금 이게 우리가 우세에 밀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실제로 영웅이 죽으면 이제 뭐 내가 곧 돌아온다 이러면서 이제 죽는 것들도 있었고 다시 뽑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요소들이 도입이 되면서 진짜로 스타크래프트랑 완전히 다른 양상인 거예요. 그렇죠. 영웅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서 엄청 일단 그리고 사용자는 그 게이머들은 영웅이 너무 갖고 싶은 캐릭터야. 근데 내가 맞아. 뽑으면 너무 좋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싱글 플레이 기존에 이제 혼자 하던 게임에서 가끔 등장하던 것들이 이제 실제 전략 시뮬레이션 멀티플레이에서 쓸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대거 끌어올렸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에서도 실제 워크래프트 3에서도 도입되지 못했던 개념들을 좀 갖고 왔는데 일단 기후, 날씨, 풍향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합니다. 풍향도 있어요. 네, 그래서 풍향 같은 경우에 이제 공중 유닛들이 있거든요. 네. 공중 유닛이 풍향을 맞춰서 날아가면 속도가 몇 배가 올라가요. 그리고 역행을 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임진록 1에서는 이제 자원이 이제 보리랑 뭐 쌀, 뭐 감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걸 캐내면 그게 자원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식량 개념으로 그걸 캐냅니다. 근데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자원에.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치자면 미네랄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뭐 미네랄이 사라져요. 사라져요? 네, 그리고 상대방 진영에 가서 불을 붙이고 도망가는 전략을 쓸 수가 저는 있습니다. 불을 붙이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더 맛있게 되는 줄 알았어요. 고소하긴 하겠네요. 고소하긴 하겠네요. 하지만 이제 건물에도 그렇게 불이 붙으면 네. 이제 건물에 그 불이 옮겨 붙는다든지 네. 그리고 이게 풍향에 영향을 붙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마법 캐릭터 이제 뭐 도사나 뭐 이런 뭐 승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불만 지피고 도망가는 뭐 이런 전략을 이제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제일 칭찬받는 요소로는 아까 말했던 배틀넷 이게 전략 PC방을 선점하려고 다른 전략 시뮬레이션들이 대대적인 홍보나 PC방 배급을 했다면 네. 이들은 그냥 정품을 산 사람들은 누구나 즐길 수 있게 HQ 넷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배틀넷과 똑같이 누구든지 들어오면 이제 서로 간에 경쟁을 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딱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아까 충무공전 원은 네. HQ 팀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 트리거 소프트랑 HQ가 같이 했죠. 그러니까 트리거가 실력이 없네. HQ가 다 했네.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게임성을 결정하는 건 초기 기획이랑 이 디렉션을 잘해야 되는데 그 기획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아닌가. 근데 이 김태곤 사단 같은 경우에 김태곤님께서 그 군대 전역과 동시에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생각했던 마스터피스가 이 임진록 2가 아니었는지 네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원하는 걸 딱 만들었네요. 그렇죠. 바라는 대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임진록 2를 해봐도 꽤나 게임성이 있고요. 실제로 마지막에 확장팩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 싱글 플레이만 해도 꽤나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임진록 1에서 있었던 그 실제 역사를 기반하다 보니까 내용이 한정적이었던 거에 반해서 네. 임진록 2에서는 이제 아예 시나리오까지 새로 구축을 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의 입장에서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명나라의 입장에서도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게임넷이나 뭐 게임 방송에서도 몇 차례 리그를 통해서 그쵸. 이제 실제로 많이 TV 방송을 했었고요. 뭐 지금 아쉬운 점은 문제는 이렇게 임진록 2가 성공을 했어요. 네. 실질적으로 딱 금전적으로 성공을 했고 네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명성도 얻었고 HQ 팀이 굉장히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HQ 팀이 이제 그 이후에 본인들 성공에 만족을 했는지 그 이후에 나오는 게임 족족 다른 게임의 카피라는 얘기를 받으면서 완전히 순식간에 역사적 뒤편으로 몰락을 해버리는 그런 좀 아쉬운 아쉽네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게임들이 다 이제 역사 시뮬레이션 기반들인 걸 해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수요일날 방송 초기에 말했던 관개토 대왕 있지 않습니까? 네. 관개토 대왕을 또 다시 만들어요. 리메이크 합니까? 리메이크라기보다는 그 판권에 누가 그 관개토 대왕님에 대한 그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쏙 갔다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새로운
전략 시뮬레이션 엔진에다가 딱 얹습니다. 광개토대왕 리마스터. 근데 리마스터. 근데 광개토대왕 그 2002였던가 그걸 검색해 보시면 네. 제가 유튜브에는 이제 올릴게요. 네. 워크래프트 3랑 똑같아요. 마우스 커서부터 시작해서 그 테두리까지, 버튼까지, 심지어는 그 버튼의 크기까지도 똑같아서 누가 봐도 이거는 베낀 게임이다. 대고 그렸다. 그런 욕을 이제 먹으면서 좀 임진록 2 때 그 명성은 어디 갔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네.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회사가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마침 그때 이제 또 경제 위기들도 많았던 시절이어서 네. 회사가 순식간에 망하고 어떻게 보면 불꽃같이 이제 남긴 임진록 2의 그 엔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엔진을 기반해서 이제 수요일날 금정 씨가 말씀해주셨지만 원래 본인들이 RPG를 만들던 중에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네. 근데 그 RPG를 만들던 중에 유통사였던 조이온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그 회사한테 이제 그 지적재산권을 넘기고 회사는 망했죠. 근데 그 지적재산권을 조이온이 가져다가 살려놓은 게 이제 거상이라는 온라인 게임이 됐습니다. 지금도 거상은 여전히 잘 돌고 있고 거상을 해보시면 임진록 2에 있던 그래픽 요소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거기 나온 영웅이라고 하죠. 그렇죠. 뭐 이순신이라든지 네네네. 뭐 허준 이런 캐릭터도 그대로 들어와 있고 네. 거기서 쓰던 스킬도 써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후계자야. 완전히 후계자인데 장르를 완벽히 바꿔서 RPG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뭐 조이온이라는 회사도 경제위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고 네. 지금은 액트온 회사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였던가 하는 회사가 이제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지금도 그 임진록 2의 엔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좀 느꼈는데 흐름상 2004년, 2005년도에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워크래프트 3 나오고 나서부터 뭔가 전략 시뮬레이션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게임 방송도 이제 점점 안 하게 됐고 스타크래프트만 계속 하고 있는 수준이었지. 그렇죠. 다 쭉 빨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2004년에서 2005년도 사이에 이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 부흥이 끝나요. 그러니까 95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했던 그 부흥의 시기였는데 그때 마지막에 임진록 2가 나왔고 임진록 2가 마무리되면서 실제로 전략 시뮬레이션 이후에 다음 시대 기류가 뭐였냐면은 모바일 MMORPG가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진록 2가 망하면서 MMORPG를 유산처럼 남기고 사라졌다는 게 뭔가 그 역사를 같이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오래간만에 임진록 2를 또 하려고 했는데 윈도우 10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래서 네, CD를 그냥 잘 넣어뒀습니다. 네. 제 생각엔 그냥 스타크래프트가 음. 너무 큰 파일을 먹다 보니까 어디도 이제 시도를 엄두를 못 내는 게 맞아요. 아닌가. 사실은 임진록 2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스타크래프트 못지않은 되게 재밌는 게임성이 있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스타크래프트가 업계 표준을 제시를 해버리니까 뭐 그거에 먹혀서 이제 어깨를 못 피는 그런 시국이 된 게 아닌가. 그 누군가 이렇게 뭐 저 임진록 3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회 가져가면은 이제 투자자가 그랬겠죠. 야 스타크래프트 하지 니거 하겠냐? 맞아. 그러면 이제 있었겠지. 없어지는 거죠. 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그 HQ 팀이 다음에 만든 것들이 네. 전형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뭐 워크래프트 3랑 똑같이 만든다든지 뭐 다른 RPG랑 똑같이 디아블로를 똑같이 만든다든지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IT 벤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네요. 네, 진짜 뭔가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임진록 1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거상을 하십시오. 임진록 1은 지금 해상도에서도 귀엽기 때문에 네.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 한 주간 또 자가 게임 이제 포문을 또 열었는데 네. 본의 아니게 또 추억 이 시간 여행 대회 같은 느낌으로 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 시절에 어떤 게임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네. 근데 뭐 어떠세요? 두 분 들어보시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게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계속 네.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 게임을 하는 사람은 네. 양아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게임을 PC방 하고 가서 담배 피고 막. 네. 게임을 하고 만화책을 본다. 네. 이건 양아치라고 생각을 했기 저 때문에 일진이었네요. 네, 아망도 마음에 일진이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불량 학생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게임을 막 미친 듯이 하나 봐. 어. 고삐 풀려서. 그 못배 이게 늑짐하게 올라간 네. 망아지가. 네. 근데 아무도 게임을 하란 말을 하지 말란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게임들이 나왔다니. 그냥 저는 스타크래프트 앞에 나왔던 게임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게임들이 나왔다는 거는 재밌는 것 같고. 저도 뭐 이제서야 근데 저는 사실 지나간 건 잘 못해요. 근데 드라마도 자글자글한 거 못하니까. 드라마도 옛날 드라마 못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즘 감성으로 네.
모바일로라도 뭔가 임진록 3가 나오면 강개토대왕 모바일로 나왔습니다. 아. 김지택 씨가 또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 모바일에 있어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또 사라졌습니다. 네. 관계토는 안 되나 봐. 강개토가 뭐가 있나 봐. 그 고구려의 소울 같은 게 있어. 이순신으로 해야 돼. 그래 맞아. 있겠네요.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긍정 씨는 어렸을 때 PC로.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 반가운 게임들이 많았고 사실. 네네네. 네. 저 어릴 때 했던 건데 이름이 뭐였지 했는데 지금 알게 된 것들도 찾아보니까? 있고. 네. 했던 거구나 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좀 시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게임 쪽은 시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은 모바일 MMO 아니면 잘 안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컨텐츠를 게임에 녹이는 거. 김치맨. 그런 거. 네.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거. 외래에서 도입해 준 거예요. 외래에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이 말하기는 뭐 국뽕 아니냐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게임으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 뭐 막말로 아까 나왔던 임진왜란 시대에 뭐 영웅들 네네.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같은 것도 알 수 있잖아. 괜히 또 이런 걸로 이제 마음이 살랑살랑해지면서 따뜻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갖고 저는 이런 컨텐츠 끼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시도가 너무 그리워요. 이제는 없어졌지. 네. 그때만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네. 2000년대 초반에 막 펀딩하던 게 네. 그 삼국시대 네. 고구려 신라 백제를 가지고 맞아. 삼국지처럼 만들겠다 네네네. 이런 게임도 있었는데 결국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HQ팀에서 했던 아 그런 건가? 신라의 새벽이라고. 아. 네, 신라의 새벽이 맞나? 아무튼 그랬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것도 아류작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그쵸. 아쉬워서 다 안 아쉽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네. 네. 그 1024 해상도 임진록 원이 1024 해상도거든요. 네. 볼만한데 같이 셋이서 멀티나 IPX 난판. 그또 뭐 또 싱글 플레이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희가 이번 주 제 시작으로 어렸을 때 즐겼던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초창기 전략 시뮬레이션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이제 뭐 두 분 중에 누군가 준비를 또 해오시겠죠? 그쵸. 어떤 특집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혹시 준비되신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항상 우리가 하는 이 자가 게임즈 연례 행사, 연례 이벤트 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꾸 준비하느라고 이게 미뤄지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